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캔디 정님 반갑습니다. 홍반성 루푸스가 있는 50대 여자분입니다.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가 효과가 있을까요? 꼭 권유하고 싶은데 소금을 같이 권유해도 될까요? 네, 기본이죠. 그러니까는 기본인 겁니다. 기본. 소화효소제 기본이죠. 비오유키소 기본이죠. 그러니까 뭐 당연히 그냥 해야 되는 거잖아요. 비타민C 음식을 통해서 먹는다.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이 많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알로 먹는 겁니다. 오메가3 당연히 뭐 유산균 당연히 키토산 식이섬유질이고 소금은 뭐 두말에 뭐합니까? 그래서 먹어야 되는 거죠. 소화 잘 되고 있습니까? 몰라요. 소화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질병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일단 소화를 잘 되게 해야 되니까 뭐 몇 달 정도는 소화효소제를 무조건 먹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먹는다죠. 그래서 먹어야 되는 거죠. 자, 저분 이제 루푸스잖아요. 루푸스의 접근 해결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방법. 저분 홍반성이니까는요, 혈관이 저는 약하다고 생각됩니다. 혈관이 잘 망가져요. 혈관이 잘 망가진다. 그래서 이 머리 끝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붉게 붉은 색깔의 홍반이요, 뭐 그냥 몸 전체의 절반 이상을 덮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혈관이 이제 벌겋게 되어져 있다. 그 얘기는 혈관이 터져갖고 뭐 바깥으로 자꾸 뭐가 나온다는 얘기, 혈관이 터졌다 이런 얘기로 개념으로 저는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왜 터졌느냐? 혈관이 약하다. 혈관이 왜 약했느냐? 단백질 합성이 제대로 안 된다. 콜라겐 이런 거 잘 안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혈관도 지금 루푸스라고 진단을 했으니까 루푸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가 면역 질환이란 말입니다. 결국은 내 몸속에 있는 면역세포가 혈관을 공격을 했다. 혈관의 단백질을 공격을 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망가졌다라는 건데 그거 진짜냐? 어떻게 쌓아낸 거냐? 이거거든요. 네, 그냥 피부병이 그렇게 생겨 있고 원인을 잘 모르니까 붉은색이니까 홍반성으로 가는 거고요. 그러고 루푸스는 뭐 그냥 자가 면역 질환이니까 이렇게 간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렇게 그냥 진단이 내려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원인은 몰라요. 예. 지금부터 제가 상상하는 원인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가 면역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건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혈관벽을 면역세포가 공격을 한다. 이게 맞다면 이라는 거죠. 지금 저 진단명이 루푸스고요. 루푸스는 내 면역세포가 혈관벽을 공격을 한다. 이 개념이니까요. 그게 맞다라고 친다면 왜 공격을 하게 됐느냐? 이거거든요. 면역세포가 거길 왜 공격을 하느냐? 그 혈관벽을 남으로 적으로 이물질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이물질로 왜 이물질로 인식을 하느냐라는 거거든요. 그 혈관벽 단백질에 포도당이 달라붙게 되면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물질이 되어지니까요. 그럼 결국 당이 관계가 되어져 있을 수 있죠. 그런 상황이 되어져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외부로부터 들어온 단백질. 즉 원래는 내 장에서 이상한 단백질이 혈액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소화가 안 되면 그 단백질이 혈관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즉 소화가 안 되면 장이 문제가 생기고 위장에도 염증이 생기지만 장도 문제가 생기고 뭐 예를 들어서 쉬운 말로 장누수 증후군인 겁니다. 장누수가 일어나고 있으면 소화가 안 된 단백질이 혈관 안에 들어와서 돌아다니게 되고 그 혈관 속에 돌아다니고 있는 림프액 중에 돌아다니고 있는 그 단백질을 면역세포가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걸 계속 공격을 하고요. 그게 지속적으로 소화가 안 되고 장이 안 좋은 장누수를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게 되면 그게 계속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그것과 유사한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 곳도 이 면역세포가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혈관벽이 이제 유사한 단백질이 들어 있었나 보죠. 그래서 그렇게 한다라는 건데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 장누수를 안 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장누수 해결 보고요. 장누수 해결을 보려면은 장과 관련되어져 있는 영양제, 아미노산, 이것 다 먹고, 그 다음에
소화를 잘 되게 해야 되니까 비오유기소 소화효소제. 그 다음에 순환, 대사 이런 거 전부 잘 되게 하고 저 이상한 이물질들 다 뽑아내야 되니까요. 비타민 B 컴플렉스 있죠. 비타민 B군 들어있는 거. 그거를 드셔야 되죠. 그 다음에 뭐 각종 영양제, 뭐 마그네슘, MSM, 뭐 이런 거다. 아까 말씀드린 뭐 비오유기소 소화효소제는 당연하고요. 이런 종류의 영양소를 전부 많이 먹는 겁니다. 아연도 먹고, 뭐 비타민 D도 먹고. 그렇게 접근을 해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일단 소화를 잘 되게 만드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렇게 하면 조금씩 개선이 되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에 충실한 관리, 네, 체온 높인다, 이런 거요. 염분 당연히 해야 되고요. 물, 공기. 요거 다 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약물을 써야 됩니다. 약물, 지금 현재 먹고 있는 약물이 있을 거면 그런 걸 다시 검토를 해서 그런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장누수나 소화나 이런 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루푸스를 어떻게 한다고, 약만 먹으면 약이 효과도 나오지도 않겠지만, 지금 뭐 홍반성 루푸스인데 그 약을 먹으면 괜찮아지고 약을 안 먹으면 나오고 이런 건가요? 그런 상황이 아닐 거라는 거죠. 약 먹어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예. 약 먹으면 해결되고 약 안 먹으면 해결 안 되고 이런 거면 그거는 오히려 진짜 하기가 쉬워요. 고치기가 쉬운 거죠. 네. 그렇게 접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분께 이 영상을 보시라고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용년님, 위축성 위염 소화가 안 되고 비타민C 2개에서 4.5개를 먹었더니 소화가 돼서 키토산 먹으려고 하니까 알로 먹어야 되나 가루로 먹어야 되나 질문 드린 겁니다. 가루로 드세요. 가루로. 소화가 안 되시는 분은 그냥 가루로 드시는 게 좋고요. 키토산 안에 알을 열어가지고 걔를 그냥 어디에 타서 먹어도 됩니다. 특별히 맛이 그렇게 심하게 안 좋고 그런 게 아니니까요. 뭐 드시면 됩니다. 신경우님, 이제 소변이 0.9 정도 나오니까 0.9 아래로 안 나오게 해야 되고요. 항상 0.9 이상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나오면 안 되는, 이명이 있다라는 거죠. 항상 0.9가 나오는데도 이명이 있다. 그러면 이제 소금은 일단 됐고요. 다른 걸 체크를 또 해야죠. 체온이 6.3 나와요. 그러니까 체온이 지금 낮죠. 그래서 체온을 일단 또 올리는 겁니다. 36.5도 이상으로 한번 올리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잰 체온이 36.5도 이상 나와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체온을 쟀을 때, 일어나자마자 체온을 쟀을 때, 그리고 몸을 좀 더 따뜻하게 해 보시고, 비오유기소 소화효소제 다 드시고, MSM 이런 것도 드시고요. 비타민 B 드시고요. 염분 잘 조절하시고요. 지금 그렇게 우선 또 시간을 좀 보내보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좀 컨디션이 더 좋아지면 예전에 이제 안 좋았던 건강 상태보다 점점 좋아져 가는 건강 상태, 좋아지고 있고 더 좋아지고 있다면 그것도 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건강도를 계속 한번 높여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잘 안 되시거든 또 오셔서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 한번 드시면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질문 좀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질문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댓글창에 이런 질문이 올라와 있어요. 하루에도 여러 번 수시로 머리에 땀이 많이 난다. 이렇게 방법이 없냐? 머리에 땀이 난다. 그냥 식은땀이 많이 흐른데요. 뭐 여러분들 중에서 그렇게 땀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 갱년기이신 분이 땀이 주로 뭐 많이 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갱년기일 수도 있겠죠.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유는 뭐냐라는 건데요. 이것도 결국은 뭐 특별히 이유를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율신경에 의해서 조절되어지고 있는 것들은 사실 약이 별로 없습니다. 없어요. 네. 자율신경에 의해서 조절되어지는 곳이 이제 뭐 혈압, 혈당 이런 거잖아요. 네, 체온, 그 다음에 배변, 수면, 소화 이런 거, 변비, 설사
이런 게 전부 자율신경에 의해서 조절돼요. 땀나는 것도 자율신경에 의해서 조절이 되어지고 있어요. 내 몸이 나를 조절을 해준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 방법이 없습니다. 약이 특별히 있는 게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거 제대로 똑바로 해보자 이거예요. 뭡니까? 물 잘 마시고, 숨 잘 쉬고, 저 운동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저분도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똑바로 일단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소금 제대로 먹어야 될 겁니다. 근데 이 염분이 우리 몸속에 제대로 있지 않으면 자율신경 조절 그냥 안 되는 겁니다. 무너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염분. 네. 우리 몸의 기본이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것들이잖아요. 물, 공기, 염분.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 중에 염분이 부족했다. 그럼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자율신경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또 이 제대로 되어져 있는지 소변 염도를 체크를 해서 이제 알아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해야 되는 게 뭔가요? 비타민C 열심히 먹어서 순환이 제대로 되도록 만든다. 이거 해줘야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영양제들 다 먹고 소화가 제대로 또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부터 그냥 해보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체온이 낮은지 높은지, 맥박이 맞는지, 혈압이 맞는지, 혈당이 맞는지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나가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냥 금방 좋아질 거라고 봐요. 어렵지 않다. 영양 실조가 주로 몸 조절을 못하게 하는 근본 원인이 되어져 있다. 그래서 영양제 잘 챙겨 먹고 나서부터 그 다음에 다른 걸로 접근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식은땀이 너무 많이 나서 고생하시는 분들, 영양제가 제대로, 영양소가 제대로 내 몸에 있는가 이런 것도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또 잠도 잘 자야 되는 거죠. 수면 이것도 잘 되어지는 몸이 되어지면 그런 게 많이 해소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몸에 땀이 많이 나서 고생을 하시는 분들, 영양실조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서 영양제를 몸속에 많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해봐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질문이 이제 더 이상 안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이만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늦은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푹 주무시는 그런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바이.